목요일은 공연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객석일열 목공소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영수입니다. 추석 잘 보내셨어요? 저요? 저 뭐 연휴 동안 공연이 있어갖고 그냥 평소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는 일상. 예. 그러게요. 공연계 쪽은 뭐 이렇게 휴일이 많은 날 오히려 더 바쁘겠어요. 그 평소에도 평일보다는 주말에 공연장 찾아오시는 관객들이 많으시니까 네. 뭐 당연한 이치긴 한데 근데 이제 이번처럼 이렇게 연휴가 길거나 이렇게 명절이 공연계 대목이다 이렇게는 또 얘기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네. 그 고향 가시거나 아니면 이제 그 해외여행 뭐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공연장이 뭐 확 성수기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명절이 있거나 연휴가 길면은 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추석 연휴 할인 뭐 이런 걸 해요. 관객들 많이 오시라고. 그러면서 동시에 주말 그러니까 쉬는 날이니까 회차는 또 많아져요. 그러니까 팔아야 될 양은 많아지는데 많이 팔리진 않으니까 할인을 하고 뭐 이런 좀 묘한 분위기입니다. 항상. 예. 기회와 위기가 네. 동시에 오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안 대표님이 만들고 계신 공연은 잘 된 거죠? 저는 평타 나쁘지 어. 않았다 이렇게. 근데 요즘은 평타도 어렵잖아요. 선방하신 그러니까. 것 같은데.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공연계의 큰손 안영수 대표님 오늘은 어떤 공연을 골라오셨을까요? 제가 방송하는 거 공연계 선배들 많이 듣더라고요. 그래요? 큰손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손 정도 할까요? 예, 이제 막 크는 손 이렇게 애기 손. 자, 오랜만에 연극 작품 두 작품 갖고 왔습니다. 예. 연극은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예, 그 뮤지컬 많이 소개하다가 연극 작품 그러게요. 갖고 왔고요. 네. 그 하나는 현재 공연 중인 작품 하나 갖고 왔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한 작품은 시작을 앞둔 작품인데 오늘은 이제 시작을 앞둔 작품부터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그 연극 더 드레서라는 작품입니다. 연극 더 드레스더. 예. 아직 시작도 안 한 공연인 거죠. 그렇죠. 이제 어떤 시작해야 작품이기에? 예,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러니까 공연 기간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돼요. 보통은 한 두세 달 정도 하는데. 네. 물론 무용 같은 거나 콘서트 같은 거는 뭐 하루 이틀 하기도 하는데 그에 비해서는 길지만 일반적인 공연보다는 좀 짧습니다. 네. 보통 일주일에 월요일 보통 쉬고 화수목금 토토 일일에서 8회 하거나 아니면은 주중에 마티네 공연 하나 해서 9회 정도 하는데 이번 공연은 일에 한 번씩만 공연해서 월요일 쉬고 주에 6회씩 딱 4주 24회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연 소개할 때 되면 또 뭐 공연 이제 며칠 안 남았다. 빨리 가셔야 된다. 이렇게 소개할까봐 네. 생각난 김에 하나 갖고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공연보다 이렇게 회차가 적은 이유가 있어요? 크게 있는 건 아니고요. 그 극 중에 그러니까 공연의 주인공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한데 공연이 극을 만드는 공연이거든요. 예, 극 중의 주인공 선생님이라는 역할을 하시는 배우가 송승환 배우세요. 네. 그분이 이제 연세도 좀 있고 하시니까 하루에 두 번이 너무 힘들고 그 선생님 역할의 그 대사량도 그렇고 체력적으로도 좀 힘든 공연이라 한 번씩 공연을 하기로 했는데 이제 이 정동극장 공연 주최 측에서 그렇게 되면 이제 수지 타산이 잘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걸 흔쾌히 오케이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짧게 공연을 하게 됐고 그 또 송승환 그 배우님이 최근에 있었던 저 파주에서 있었던 북앤컬처라는 행사에 있었거든요. 그 행사 때 저도 이제 사회 보려고 갔었는데 사회를 보셨어요. 네, 저는 이제 그런 프린지 행사, 길거리에서 하는 행사 사회 많이 봅니다. 정말 덥더라고요. 고생하셨네요. 네, 사회 보는데 그 말씀하시면서 소개할 거면 빨리 해라 이러셔서 명을 받고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앤컬처라는 페스티벌 어떤 페스티벌이에요? 네, 짧게 말씀드리면 네. 그 파주의 출판단지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책과 공연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페스티벌이 있었는데 그게 이번에 1회예요. 그러니까 책을 원작으로 한 공연 같은 것들을 소개하기도 하고 책도 소개하기도 하고 그런 행사인데 이제 저희 그 송승환 배우님이 송승환 예술감독 총예술감독으로 평창 동계올림픽도 예술감독 하셨었고 이런 것처럼 뭐 여러 가지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볼거리도 많았고 저는 이제 길거리에서 하는 프린지 공연 사회를 이틀 동안 좀 재미있게 봤었죠. 네. 그러니까 송승환 배우가 정말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연극 더 드레서 어떤 공연인지 좀 알려주세요. 네, 송승환 배우라고 하니까 좀 어색하네요. 그 난타 만드신 분이죠. 예, 네. 예. 여튼 더 드레서 이번에 제가 그 공연을 이번에 시작은 안 했지만 이미 2020년이랑 2021년에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공연을 저는 봤어갖고 제 감상평부터 말씀을 드리면 배우들 연기나
어떤 이 극의 형식 그리고 무대 연출 같은 볼거리가 굉장히 많은 작품이고요. 극 내용만으로도 이제 재밌게 좀 보다가 뭔가 이제 막 마지막에 가서는 좀 짠하고 먹먹한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잘 만들어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볼 수 있을 만한 연극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대표님이 재미있게 보셨다고 하니까 더 궁금해지는데요. 예, 이게 그 아는 분이 공연해서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재미있더라고요. 제가 좀 줄거리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예매처 같은 데 보면은 나와 있듯이 이 작가가 로널드 하우드라는 작가인데 이 작가의 실제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작품이래요. 근데 이 작가 그 영화 피아니스트로 아카데미 상도 받았던 사람이고 이 더 드레서 대본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베를린 영화제에서 상도 받은 그런 대본입니다. 네. 이제 그 공연 내용 말씀드리면 공연 배경은 2차 세계대전 그 당시 1942년에 영국의 어느 지방의 한 공연장이 이제 배경이고요. 이 공연장에서 이제 그 7번째 이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방송에서 227번째 네. 이렇게 리어왕 공연을 올리기 직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리어왕을 연기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제 그 극단에서 제일 선생님인 거죠. 이 선생님을 송승환 배우가 이제 연기를 하는 거고. 네. 근데 이 선생님이 평소랑 좀 다른 거예요. 좀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 이상한 모습을 계속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이 공연의 주인공인 드레서예요. 그러니까 더 드레서. 이게 드레서가 어떤 뜻이냐면 공연 중에 연기자의 의상 전환을 돕거나 의상을 챙기는 사람. 그러니까 매니저 그 이상이죠. 공연을 위한 그런 사람을 더 그러니까 드레서라고 하는데 이 드레서 역할은 이제 오만석, 김다연 이 두 배우가 연기를 하고요. 이제 이 드레서가 보기에 선생님이 좀 이상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미 건강이 악화돼서 상태가 매우 안 좋다는 걸 알고 있고 그런 상황을 다른 같이 공연하는 주변 배우들이 알게 되니까 이 주변 배우들은 또 당황하게 되고 게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대적인 배경이 세계대전이 한창 중이어서 공연 시작 전에 막 공습 경보가 울리기도 하고 네. 폭탄 터지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막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주변에 있는 배우들이나 스태프들이 선생님을 설득하고 뭐 해서 공연을 취소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좀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선생님의 드레서인 노만이라는 사람이거든요. 드레서 이름이. 노만이라는 생각은 좀 달라요. 노만은 선생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주 예전부터 10년을 넘게 계속 보살폈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그날 오신 관객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할 거라는 생각도 하고 노만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예정대로 공연을 올리기로 합니다. 근데 이제 결국 전쟁 때문에 차출돼서 젊은 배우나 스태프들은 전쟁 때문에 나가고 나이가 든 배우들만 남아있는 상황이고 이런 좀 위급한 상황에서 공연이 올라가요. 근데 올라가자마자 예상도 못했던 매번 226번째 공연할 때마다 매번 했었던 첫 번째 대사를 선생님이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상황이 이제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하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공개되어 있는 줄거리에 이제 제가 봤었던 감상평을 좀 덧붙여서 말씀드린 거고 그 이후에 이 공연이 리어왕이라는 공연이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 또 이 선생님의 드레서인 그 노마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서 공연이 진행될지 그리고 이 모습들이 뭔가 진지하게 흘러갈지 아니면 좀 코믹하게 흘러갈지 현장에서 보시면 이제 알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10월 8일부터 4주간 정동극장에서 올라옵니다. 네, 네. 임무를 마치셨습니다. 네. 아니 듣기만 해도 좀 조마조마한 상황이 이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네. 주인공이 평소와 다르게 이상한 모습도 보였고 심지어 첫 대사부터 틀렸고 예. 주변은 또 전쟁 중이고 네. 이게 방송이면 그냥 그렇죠. 사고거든요. 네, 방송 사고죠. 네. 네, 방송 사고인데, 근데 이제 진행자님이 이렇게 감정이입을 해주셔서 해석해 주시니까 훨씬 더 좀 재미도 있고 잘 느껴지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관객들한테는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재미있는 요소들이거든요. 이 재미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공연에 많은데 이걸 제가 초반부, 중반부, 후반부로 좀 나눠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 초반부는 약간 좀 슴슴한데 깊이 있는 제가 이제 음식으로 좀 비유해봤는데 평양냉면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공연이 이제 객석에 관객들이 앉아 있으면 공연이 시작됩니다. 이러면서 공연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슬금슬금 배우들이 나와요. 배우들이 나가고 이 무대 양쪽 그 옆에 있는 왼쪽 오른쪽 옆에 있는 분장 테이블 같은 곳에 앉아요. 그 왜 전등 들어오고 유리 그 거울 있고 하는 그 전등 테이블에 그러면서 이 관객들이 있는 상태에서 배우들이 나오면서 공연이 알게 모르게 슬그머니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공연의 어떤 분장실 같은 느낌이 들면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여기에 이제 이 리어왕을 연기해야 되는 선생님이 딱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관객들은 이렇게 공연이 시작되는 거구나. 여기가 분장실이구나. 이게 백스테이지구나. 이렇게 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 선생님을 보필하는 드레서가 나오고 이 드레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이 드레서가 선생님의 상태를 알아채는 과정이 어떤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슴슴한 평양냉면인데 깊이 있는 맛을 딱 느끼게 되죠. 저 선생님이 지금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구나. 이렇게 이제 초반부가 시작이 되는 거죠. 중반부 내용도 궁금한데요. 네. 여기 이제 평양냉면으로 시작했으니까 음식으로 계속 가자면 평양냉면 곁들여 먹는데 불고기가 딱이지 않습니까? 불고기 같은 느낌이에요. 굉장히 그 자극적이면서도 맛있는 그런 느낌인데 어떤 얘기냐면 배우랑 스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쟁 때문에 다 차출돼서 그 사람이 부족하고 첫 번째 대사는 잊어버렸고 공연은 시작을 됐으니까 뭔가 하긴 해야 되고 이런 모습이 무대 연출로 막 보이는데 이게 그 무대 위에서 배우가 관객한테 연기할 때 뭔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무대 뒤편의 모습을 관객들한테 보여줘요. 그러니까는 상황이 지금 난리가 났다. 저 선생님 왜 저러냐. 대사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뒤에서 스태프들 막 뛰어다니고 네. 큰일 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 상황이 굉장히 코믹스럽게 관객들한테 다가오게 되거든요. 그럼 관객들은 실소를 터뜨리게 되고 웃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무대 뒤쪽에서 막 그 특수 효과 같은 거 내야 되는데 소리를 내야 되는데 소리 낼 게 없으니까는 호스 갖다가 막 돌리면서 웅웅 소리 내고 막 이런 모습들이 실제로 막 보여지니까 그 예전에 지금 현재 그 2024년의 무대 장치는 아니지만 예전의 무대 연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굉장히 그 소란스러우면서도 뭔가 옅은 그 극은 이어지게 만드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관객들을 굉장히 재미있게 그 빠져들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더 드레서를 재미있게 봤던 이유가 이 중반부 때문에 재미있게 봤던 것 같아요. 이게 중간에 뭐 좀 지루할 틈이 없이 공연에 확 이렇게 흡입되는 것 같은 느낌. 이제 그렇게 공연을 재미있게 보면서 약간 그 불고기처럼 관객들을 배부르게 만들어주는 거죠. 여기까지가 아주 재미있는 중반부로 진행이 됩니다. 후반부 내용도 궁금한데요.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예, 후반부 내용 스포니까는 내용의 어떤 메시지는 좀 숨기고 그쵸. 살짝 음식으로 비유를 계속 했으니까 다 먹고 나서 나오는 진한 누룽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마지막에 이 선생님의 상태가 어떻게 변하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을 계속 보필하던 그 드레서 노만이라는 역할 이 오만석 김다연 배우가 저만 느낀 줄 알았는데 그 블로그 같은 거 찾아보니까 다른 관객들도 많이 느꼈더라고요. 이분들이 다 헤드윅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이 선생님에 대한 자기의 마음을 독백으로 쫙 전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때 이제 그 묘한 뭉클함과 먹먹함과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재미가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작품은 뭐예요? 뮤지컬은 노래가 있어서 여유 있을 줄 알았는데 역시 또 시간이 없네요. 두 번째 작품은 이제 현재 한참 공연 중인 연극 사운드 인사이드라는 작품입니다. 네. 내면의 소리 뭐 이런 뜻인 거예요? 네, 사운드 인사이드. 제목만 들어도 어렵죠. 네. 그 작품 메시지가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내 안의 소리를 들어라라는 의미가 있는 작품인데 이 작품 굉장히 좀 심오하고 좀 어려운 느낌입니다. 네. 어떤 작품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어렵고요. 네. 극 중에 나오는 책들이나 작가들이 너무 많아요. 네. 우리가 알면 참 수준 있어 보이지만 거의 모르는 책들과 작가들이 많은데 고개를 좀 끄덕여야 됩니다. 몰라도 끄덕여야 되는 그런 작가 토스토옙스키 말하는 작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좀 어렵고 근데 그 극이 또 2인극이라서 좀 공허한 느낌이 좀 나서 좀 어렵기도 하고 2인극인데 둘의 대사로만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여성 배역을 맡고 있는 이 벨라 역할을 맡고 있는 배우가 남성 역할 그 크리스토퍼의 대사나 상황까지 다 설명을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또 상황을 묘사하는 것들을 이해하는 게 또 한 번 또 어려워요. 좀 어려운 작품입니다. 네. 네. 어렵다는 얘기 너무 많이 하셔서요. 저 못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후반부가 있거든요. 이게 항상 반전이 있으니까 어려운 듯한데 네. 이 작품 또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예. 그게 벨라 그 여성 배역 벨라의 표현으로 설명되는 상황이 그 연극 무대의 대사이기 때문에 대사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중간중간에 관객들한테 상황을 설명하는 그 제스처나 어떤 표현 그리고 그 표현에 맞춰서 하는 남성 배우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무대 장치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이 여성 배역을 또 하는 이 배우가 그 서재희 배우와 문소리 배우가 있거든요.
얼마나 매력적으로 잘하겠어요. 네, 어렵지만 매력적이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연극 사운드 인사이드의 구체적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공개돼 있는 수준에서 좀 짧게 말씀드리면 벨라 여성 배우, 이 벨라는 문해창 작가 교수예요. 이 교수인데 한동안 글을 못 쓰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벨라 앞에 크리스토퍼라는 학생이 딱 나타나요. 근데 이 재능은 있어 보이는데 뭔가 좀 이상한 친구거든요. 이 친구가 원래는 그 교수님이랑 면담하려면은 앱을 통해서 신청하고 일정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불쑥불쑥 찾아와서 얘기를 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랑 얘기를 해 보니까 이 친구가 굉장히 위태로워 보이기도 한 학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 속에 이 크리스토퍼가 쓴 소설 속의 내용을 듣고 있다 보니까 벨라랑 크리스토퍼는 뭔가 서로를 알아본 것 같은 뭔가 서로에 대한 생각을 서로 공감해 주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벨라를 계속 그 크리스토퍼 학생이 찾아오게 돼요. 근데 그러면서 둘의 어떤 큰 유대 관계가 막 형성이 돼요. 이 소설이나 작가들의 얘기를 통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네. 그런데 이제 이 벨라가 스스로 아픈 점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고 한동안 떠나 있다가 다시 학교로 복직하면서 이 크리스토퍼 학생한테 아주 놀라운 좀 부탁을 해요. 무거운 부탁을 하거든요. 이 부탁이 뭔지는 공연장에서 보시면 되고 이 부탁을 크리스토퍼가 어떤 식으로 들어줄지 그리고 크리스토퍼의 소설을 통해서 어떤 느낌을 받을지 이건 공연장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목요일은 공연을 소개하는 시간 목공소 다음 주에도 또 잘 부탁드립니다. 끝나는 고맙습니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